평범한 화요일 오후, 서울 강남의 한 카페. 그곳에서 펼쳐진 광경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한 여자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고 있었죠. 화면에 찍힌 두 사람의 모습. 바로 그녀의 전남편 정민수와 현재의 아내 최유진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들 옆에 앉아있던 또 다른 인물. 바로 전처인 자신, 김서연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삼각관계? 아니, 이건 그보다 훨씬 복잡한 이야기였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3년 전, 김서연과 정민수는 15년의 결혼 생활을 끝내고 이혼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성격 차이. 하지만 진짜 이유를 아는 건 당사자들 뿐이었죠. 정민수의 외도, 그것도 회사 후배였던 최유진과의 불륜이 원인이었습니다. 서연은 모든 걸 알았지만 딸 하나를 위해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양육권을 포기하는 대신 거액의 위자료를 받았죠. 그리고 정민수는 불과 6개월 후 최유진과 재혼했습니다. 서연은 그들의 행복한 모습을 SNS로 지켜봤습니다. 분노? 질투?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엔 차가운 복수심만이 자리 잡고 있었죠. 그리고 2년의 시간이 흐른 뒤 서연은 완벽한 복수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시작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우연을 가장한 만남.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던 유진과 마주친 서연은 놀란 척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 유진 씨? 정말 오랜만이네요. 유진의 얼굴은 순간 굳어졌지만 곧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연 언니, 안녕하세요. 그날의 짧은 대화가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언니,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유진의 제안은 의외였습니다. 죄책감 때문일까요? 아니면 호기심 때문일까요? 서연은 망설이는 척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페에 앉은 두 여자. 한 명은 전처, 한 명은 현처. 어색한 침묵이 흐르다가 유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미안해요. 정말로. 서연은 담담하게 웃었습니다. 지난 일이에요. 이제 와서 뭘. 오히려 제가 감사하죠. 덕분에 새로운 삶을 찾았으니까요. 그 말에 유진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서연은 계속했습니다. 사실 민수 씨가 쉬운 사람이 아니잖아요. 유진 씨도 고생 많으시죠? 1시간의 대화 끝에 유진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정민수의 변하지 않는 바람기, 경제적 압박, 시댁과의 갈등. 결혼 2년 만에 유진의 삶은 지옥이 되어 있었습니다. 언니는 어떻게 15년을 견디셨어요? 서연은 유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혼자 견디려 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렇게 두 여자의 비밀스러운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같은 카페, 같은 자리. 유진은 서연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정민수의 새로운 외도 상대, 숨겨둔 빚, 심지어 불법 사업 정보까지. 서연은 따뜻한 언니처럼 들어주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엔 차가운 계산이 숨어 있었죠. 한편 정민수는 아내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관심이 없었다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그는 또 다른 여자에게 빠져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서연이 유진에게 제안했습니다. 우리가 민수 씨를 가르쳐 줄까요? 아주 확실하게. 유진은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수의 톱니바퀴가 본격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서연의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먼저 정민수에게 접근하는 것부터 시작했죠. 민수 씨, 저예요. 서연. 전화를 받은 정민수는 당황했습니다. 서연? 무슨 일이야? 딸 수빈이 일로요. 잠깐 만났으면 해요. 딸 이야기에 정민수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호텔 라운지에서 만났습니다. 3년 만에 본 서연은 놀랍도록 아름다워져 있었습니다. 다이어트와 성형, 그리고 새로운 스타일링. 모든 게 계획의 일부였죠. 와, 서연 너. 정말 달라졌네. 정민수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 시선을 서연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민수 씨도 그대로네요. 여전히 멋있어요. 작은 칭찬에 정민수는 어깨를 폈습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와인이 더해지자 분위기는 묘하게 변했습니다.
사실 가끔 우리 시절이 그리워. 정민수의 고백에 서연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그날 이후 정민수는 서연에게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딸 핑계로, 나중엔 추억팔이로, 결국엔 노골적인 관심 표현으로 서연은 적당히 밀고 당기며 그를 유혹했습니다. 한편 유진과의 만남도 계속되었습니다. 서연은 유진에게 남편의 행적을 은근히 알려주었죠. 어제 강남역 근처에서 민수 씨를 봤어요. 젊은 여자와 함께 있더라고요. 유진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또요? 이번엔 누구래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서연은 말을 멈췄습니다. 사실 그 여자는 서연이 고용한 사람이었죠. 모든 게 각본대로였습니다. 질투에 눈이 먼 유진은 점점 과격해졌습니다. 정민수의 휴대폰을 확인하고 미행을 하고 심지어 사설 탐정까지 고용했습니다. 부부관계는 급속도로 악화되었죠. 서연, 오늘 시간 있어? 정민수의 문자를 받은 서연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계획대로였죠. 유진 씨한테는 비밀이에요. 그녀의 답장에 정민수는 흥분했습니다. 그들은 은밀한 장소에서 만났습니다. 추억을 나누고 와인을 마시고 결국 선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모든 걸 녹음하고 있었죠. 유진한테는 정말 미안하지만 너무 보고 싶었어. 정민수의 고백을 들으며 서연은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똑같은 말을 3년 전 최유진에게도 했겠죠. 다음 날 서연은 유진을 만났습니다. 언니, 오늘 얼굴이 안 좋아요. 무슨 일 있어요? 유진의 걱정스러운 물음에 서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민수 씨가 계속 연락해요. 만나자고. 유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요? 민수가 언니한테? 미안해요. 말하지 말 걸 그랬나?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진은 분노로 떨었습니다. 그 인간이 진짜. 언니, 혹시 만나신 건 아니죠? 서연은 망설이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죠. 유진은 모든 걸 눈치챘습니다. 집에 돌아간 유진은 정민수와 격렬하게 싸웠습니다. 당신 서연 언니 만나고 있지? 솔직히 말해. 정민수는 부인했지만 유진은 이미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유진은 서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언니, 우리 민수 없이 만나요. 할 얘기가 있어요. 서연은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죠. 세 사람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 그것이 그녀의 최종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몰랐습니다. 유진도 나름의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걸. 복수의 칼날은 양날의 검이었으니까요. 유진과의 만남 장소는 의외로 공개적인 곳이었습니다. 번화가의 유명 레스토랑. 유진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니, 여기 앉으세요. 평소와 달리 유진의 표정은 차분했습니다. 서연은 약간의 불안을 느꼈지만 자리에 앉았죠. 유진 씨, 무슨 일이에요? 언니, 저도 바보는 아니에요. 유진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언니가 일부러 민수를 유혹한 거 알아요. 복수하려고 그러는 거죠? 서연은 순간 당황했지만 곧 평정을 찾았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오해하신 것 같은데. 녹음 파일 있어요. 언니가 민수를 유혹하는 거. 유진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굳어졌죠. 어떻게 알았을까? 사실 저도 언니를 의심했어요. 처음부터. 전처가 갑자기 친절하게 다가온다? 이상하잖아요. 유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언니 가방에 녹음기를 심어뒀죠. 미안해요. 하지만 제 직감이 맞았네요. 서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완벽하다고 생각한 계획에 구멍이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언니 유진이 이어 말했습니다. 저도 민수가 싫어요. 정말 지긋지긋해요. 그래서 제안하고 싶어요. 우리 손잡는 거 어때요? 예상치 못한 제안에 서연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무슨 뜻이죠? 민수한테 진짜 복수하는 거예요. 둘이서 힘을 합쳐서. 언니는 재산을, 저는 자유를 찾는 거죠. 유진은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정민수의 불법 사업 증거를 모아 고발하고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 모든 진실을 폭로하는 것까지. 언니가 받은 상처, 저도 이제 알아요. 같은 남자에게 상처받은 여자로서 우리 서로 도와요. 서연은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적이 동지가 되는 순간이었죠. 두 여자의 동맹은 무서울 정도로 효과적이었습니다. 서연은 정민수를 계속 유혹하며 그의 비밀을 캐냈고, 유진은 집안에서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정민수의 비자금 계좌, 탈세 정황, 불법 대출 서류들, 모든 게 하나둘 드러났죠. 여보, 요즘 왜 이렇게 늦어? 유진의 물음에 정민수는 짜증을 냈습니다. 일이 많아서 그래. 왜 자꾸 의심하는 거야? 하지만 정민수는 사실 서연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불륜인 줄 알면서도 빠져나올 수 없었죠. 전처의 매력에 다시 빠진 것입니다. 민수야,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어느 날 서연이 물었습니다. 정민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너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 유진 씨와 이혼하면 우리 다시 만날 수 있겠죠? 정민수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모든 대화는 녹음되고 있었죠. 한편 유진은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서연이 소개해준 유능한 이혼 전문 변호사였죠. 이 정도 증거면 충분합니다. 위자료와 재산 분할 모두 유리하게 받아낼 수 있을 겁니다. 변호사의 말에 유진은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D-데이가 다가오고 있었죠. 세 사람이 모두 한자리에 모이는 날. 서연과 유진이 철저히 준비한 그날이. 민수 씨, 이번 주 금요일에 중요한 약속이 있어요. 꼭 와주세요. 서연의 문자를 받은 정민수는 설렜습니다. 드디어 관계를 정리하자는 이야기일 거라 생각했죠. 여보, 금요일에 우리 외식해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유진의 제안에 정민수는 당황했습니다. 금요일? 그날은 좀. 왜요? 약속 있어요? 유진의 날카로운 시선에 정민수는 어쩔 수 없이 승낙했습니다. 운명의 금요일이 밝았습니다. 금요일 저녁 7시,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 정민수는 유진과 함께 자리에 앉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감추며 메뉴를 보고 있을 때 유진이 말했습니다. 오늘 특별한 손님이 올 거예요. 특별한 손님? 누구? 바로 그때 레스토랑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온 사람을 본 정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서연이었습니다.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한 남자와 함께. 안녕하세요, 정민수 씨. 오랜만이네요. 남자가 인사했습니다. 정민수의 변호사이자 절친한 친구였던 강현우였습니다. 현우야? 너 왜? 서연이랑. 소개가 늦었네요. 서연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제 약혼자예요. 곧 결혼할 예정이죠. 정민수는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배신감과 질투가 동시에 밀려왔죠. 언니 축하해요. 유진이 밝게 웃으며 서연을 껴안았습니다. 그 모습에 정민수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너희가 서로 아는 사이였어? 물론이죠. 유진이 대답했습니다. 언니랑 저 정말 친해요. 매주 만나거든요. 서연이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를 올려놓았습니다. 민수 씨, 이거 확인해 보세요. 당신의 불법 사업 증거들이에요. 정민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여는 순간 자신이 파멸할 거란 걸 직감했죠. 그리고 이것도요. 유진이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혼 소송 서류예요. 당신의 불륜 증거와 함께. 불륜? 무슨? 언니와의 관계 말이에요. 유진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다 녹음되어 있어요. 서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 씨, 당신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했어요. 3년 전처럼 또 바람을 피운 거죠. 이번엔 전처와. 아이러니한 상황에 정민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왜 이런 짓을? 정민수가 절규했습니다. 서연은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했던 짓을 되돌려준 것뿐이에요. 배신의 아픔이 어떤 건지 이제 알겠죠? 하지만 당신들이 공모했다는 것도 법정에서 밝혀질 거야. 정민수가 발악했지만 강현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민수,
네가 먼저 불륜을 저질렀어. 그리고 불법 사업은 별개의 문제야. 형사 고발감이지. 유진이 이혼 서류를 정민수 앞으로 밀었습니다. 조용히 서명하고 끝내요. 아니면 모든 걸 언론에 공개할 거예요. 당신 회사, 당신 평판, 모든 게 끝날 겁니다. 정민수는 무너졌습니다.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진 것이죠. 떨리는 손으로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언니 유진이 서연을 돌아봤습니다. 이제 자유예요. 우리 모두.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복수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아, 그리고 민수 씨. 서연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수빈이가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대요. 이제 현우가 새아빠가 될 거니까. 정민수의 마지막 희망마저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레스토랑을 나선 세 사람. 서연과 현우, 그리고 유진. 그들은 각자의 길로 향했습니다. 유진은 거액의 위자료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서연은 진정한 사랑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정민수? 그는 모든 걸 잃었죠. 재산도, 가족도, 명예도. 배신이 배신을 낳고, 복수가 복수를 부르는 이 이야기. 누가 진짜 피해자이고, 누가 가해자인지, 이제는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배신의 대가는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 그것도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말이죠. 거짓된 사랑 위에 세운 성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민수는 뒤늦게 그 진리를 깨달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뒤였습니다.